결정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되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선포한 것이 네. 파면이었다고 헌법재판소에는 선고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도 많고 네. 덧붙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희생하셨잖아요. 네. 대통령께서는 많은 수모를 당했잖아요. 체포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구치소에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많은 수모를 당했거든요. 네.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참 그 분리에 맞서 가지고 꿋꿋하게 지켜주셨고 참 법에 따라서 법치를 따랐던 그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판사가 3월 7일 날 네. 대통령 석방하시오라고 그랬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게 네. 법치라고요. 네. 그때 그 석방될 때 모습을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법치가 살아나는가 싶다라고 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오늘 이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금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기여한 바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신께서는 희생하셨지만 네. 우리가 알다시피 비상기금 선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몰랐을 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비상기금 선포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 척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뭐지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뒤로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뭐 우리 대통령 그 헌법재판소 그 재판 심리 과정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공개를 해서 많이 유명해졌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거기에 갸우뚱했는데 민노총에 네. 구속됐죠. 15년 선고 받았지 않습니까? 민노총 핵심 간부죠. 조직국장이었죠. 네.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간첩이라는 게 드러났고 15년 선고 받았잖아요. 네. 요 멘트는 저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촛불 집회를 많이 갔던 분들에게 실체를 알려드려야죠.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민노총 간부가 간첩죄로 이제 결국은 구속되고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15년 선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북한 지령문을 따라 했는 거죠. 네. 그 북한 지령문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때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 아픈 사람들 상처받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촛불 들고 나갔잖아요. 네. 그거 주도했는 게 누구냐? 민노총이었고 정교조였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었다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이런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서 촛불 집회를 했고 못 모르고 시민들은 그래서 우리도 가서 위로해주자라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 지령문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촛불 세력과 연계해서 혼란을 조장해라. 네. 윤석열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라. 그게 북한 지령문이에요. 네. 이거는 의심스러우면 지금도 인터넷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북한 지령문. 네. 팩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 느끼냐면 그동안 멋모르고 촛불 집회에 갔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속았다는 거죠. 네. 속았다는 거예요. 민노총 알고 보니까 간첩이라는 거죠. 네. 지금도 그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또 만약에 대통령 그 헌재 선고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면 아마 민노총에서는 또 폭력이 뭐도 시위했잖아. 지금 대통령 체포돼 갈 때도 그 폭력 시위했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서도 뭐 동조했고 결국은 민주당 그걸 동조했던 좌파 언론들 네. 민주당 끈앞을 대는 언론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노총 네. 북한 지령문 이게 일치해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박해 보라고요. 이거는 드러난 걸 가지고 말씀드리고 네. 덧붙여서 또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는 묵인했는데 몰랐는데 먹고 살기 바빴는데 민주당에서 29번의 탄핵 과정에서 그때 감사원장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 네.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전 정부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사드 배치 군사 1급 비밀을 그다음 정의용 안보실장이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에 넘겨주겠다 했다. US 넘겨주겠다 하다 의심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찰하려니까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네. 자 이건 뭐죠? 몰랐잖아. 안 그러면 우리가요. 감사원장 탄핵된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데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럼 네. 뭐지? 그럼 민주당은 우리의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겨줘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것은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몰랐죠. 뭐냐 하면은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제 그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에 네. 중국 뭐 유학생이 와서 드론으로 찍다가 맞습니다. 걸렸잖아요. 예. 알고 보니까 유학생이 아니고 네. 중국 공산 핵심 멤버고 예. 거기다가 지난 2년 동안 그 평택 미군기지 그리고 국정원 네. 사진 다 찍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범죄자를 간첩죄 적용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간첩죄 개정에 관한 것을 반대한 게 민주당이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 한 방 안 나고 지하자원 안 나잖아요. 그리고 핵심 우리 그 반도체 기술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이나 해외에 넘겨준다. 군사기밀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네. 특히 우리 우방인 한미 동맹 속에서 미국이 보면 뭘 하겠어요. 미국의 적대적인 게 중국인데. 네. 그럼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국인이든 외국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정해서 처벌하자는데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변해야 한다고. 이걸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알아야 한다고. 민주당이 과연 도대체 뭐지? 우리 그만 군사기밀과 그다음에 핵심 그 기술도 중국에 넘겨주든 간첩이든 뭐든 처벌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 중국 갔어요. 기술배다 간첩죄 지금 받아요. 네. 근데 우리 중국인이 우리나라 오면 간첩 지금 못 한다고요. 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준 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요. 바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무엇인지 실체를 알았잖아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그렇죠. 종북 세력이 네. 누군지에 대해서 네. 덧붙여서 그뿐만 아니죠. 공수처가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고 네. 서부지법 판사들이 그렇게 좌편향적인 것도 이제 알게 되었죠. 네. 예를 들면 공수처장 오동훈, 그 서부지법의 영장판사, 예를 들면 뭐 신한미, 그다음에 이순영, 그리고 구속영장했던 차은경, 전부 우리법연구회나 국정원연구회 소속이잖아요. 네. 좌파 사법부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국민들이 알게 됐죠. 이제 정치인 판결을 받을 때 우리가 우파 쪽이 어떤 정치적 사건으로 그 판결 받으면 반드시 판사한테 확인해야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내를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 연구회 소속인지 네.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러네요. 반드시 패소한다. 우파는. 네. 그러니까 재판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만큼 사법부와 좌파 카르텔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걸 몰랐잖아요. 이제 네. 이번에 알게 됐죠. 그리고 선관위의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문제가 많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네. 뭐냐면 그 재판 심리 과정에도 준수에 나왔죠. 878건의 비리가 나타났고 감사원이 감사하려니까 하지 마라. 잘못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헌법재판 그 선관위 안에는 인사채용 비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 회사다 그리고 친인척 채용 당연하 이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비상계엄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너무나 의혹이 많아요.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자꾸 뭐 음모론이라는데 음모론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영돈 PD 있잖아요. KBS PD 아닙니까? 네. 이영돈 PD라든가 그리고 또 공병호 TV라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통계로 다 보여져요. 네. 예를 들면 충격이죠. 이거는 앞으로 반드시 짚고 와야 되는데 네. 22대 총선 작년 아닙니까? 네. 당일 선거에서는 졌고 사전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당일 선거에 패배하고 사전 투표에 이겨가지고 당선된 민주당 국회의원이 5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거꾸로 말하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전 선거 부정선거라고 밝혀진다면 53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배지 달고 있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요. 그러면은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오씨 내가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라 치면 조사해보자. 안 그래요? 그럼 그 본인도 떳떳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조사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 의혹만은 앞으로 있을 우리 대선 당장의 조기 대선 있잖아요. 이 조기 대선에서 사전 투표하면 안 되겠네요. 아 사전 투표하면 이거 국민들한테 빨리 있잖아요. 합의가 돼야 돼요. 네. 사전 투표가 모든 부정선거의 원흉입니다. 원흉.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사실은 그 전산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네. 해킹 위험은 초등학생 인터넷 말로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의혹이 있다 치면 한번 보세요. 지난기에 이런 이야기하면 부정선거 이야기 꺼내지 마라라고 하잖아요. 네.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어느 의원이더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겠대요. 맞아요. 그런 법도 발의했더라고요. 발의했더라고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제기하면은 그래? 단 한 표의 투표도 우리가 도동하면 안 되니까 네. 맞다. 개선해야 된다.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관위 직원이든 국민이든 간에 네. 누구나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면 말하지 마.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말은 이거는 결국 덮고 가자는 뜻이잖아요. 그게 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말하지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곧 치러질 대선에 대해서도 사전투표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치면 네. 없애고 선거 당일도 수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로 옮기고 네. 저녁 6시 아니라 밤 12시까지 하고 투표함 이동 없이 뭐 해도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개표하고. 그렇죠. 대만식 그다음에 독일식 네. 그렇게 개선하면 저는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이걸 합의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알려졌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의 지나친 편향적인 정치적인 보도 너무 편향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알려준 게 누구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제2의 홍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제2 홍콩 가보면 지금 뭐 무역도시 금융도시 아니잖아요. 네. 불이 다 꺼졌잖아요. 이제는요. 네. 중국 속국이 돼버렸잖아요. 네. 우리도 그리 될지도 모른다는 알려준 게 누구지요? 그래서 우리가 탄핵 반대 주장했는 사람 쪽에서는 법치 공정 상식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준 게 결국은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거든요. 비상계엄 덕분이니까. 오늘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결정을 당하기는 했지만 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동안에 있었던 탄핵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참 많은 것을 알게 됐고 교훈을 얻었다. 맞습니다. 그게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네. 성경 속으로 따진다면 예수님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인류들에게 모든 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늘 보살피고 이런 가르침 주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예수님처럼 당신께서 희생하신 덕분에 네. 첫 번째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알려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네. 번째는 그거는 이제 금방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 선관위 문제, 헌법재판소 문제, 공수처 문제, 언론의 문제점까지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모든 국민이 알려준 윤석열 대통령의 위대한 자산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보수 우파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비상계엄 때는 지지율이 10% 되었는데 지금은 구치소에 계셨지만 아무도 안 했지만 50% 넘었단 말이에요. 보수 우파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줬다.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록 희생하면서 당신께서는 희생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걸 많이 알려줬고 그래서 자유민주 수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두 번째는 보수 우파들이 결집할 수 있는 이걸 원동력이 만들어주셨다. 저는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았고 만약에 조기 대선에서 우리 그 보수파 쪽에서 이재명 대표님 승리한다면은 그거 큰 자산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다. 덕분에 우리 자유민주 보수가 집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역사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그렇게 참 제가 못 지켜 드려서 저희들이 못 지켜서 미안하지만은 뭐 오늘 담화문에서는 거꾸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던데 국민 입장에서는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국민을 위해서 사랑해 줬던 윤석열 못 지켜 좀 미안하다는 그 말씀이지만 결코 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